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 농민들이 배수 관문에 설치된 시설 때문에 침수 피해가 커졌다며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취소하면서 여행사에게 지불한 위약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입니다. 특별여건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와 여행사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남에 입국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가운데 47명이 이탈한 걸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남 지역 교직원 관사가 부족한 가운데 시설도 열악해 농어촌 교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7월 내린 기록적 폭우로 전남 지역 곳곳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농민들은 배수 관문에 새로 설치된 시설 때문에 물 빠짐이 막혀 농작물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무안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벼 침수가 잇따랐는데 논에 들어찬 물이 제때 빠지지 않아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달 17일 농민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포크레인이 배수관문 앞에 쌓인 지푸라기 더미를 쉴 새 없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침수됐던 무안의 한 논을 가봤습니다. 논 위에 벼들이 말라있고 주변으로 잡초가 수북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삭이 올라와야 할 때이지만 벼들이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농민들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벼 발육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라야지 이렇게 올라야고 지금 새끼를 베려면 통통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이거든 이거 묵도 못는 것이고. 또 배수관문 앞에 새로 설치된 스크린을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배수관문 앞에다가 그 철망을 설치해가지고 풀이 그 수초가 몬다가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농민들 땀 흘려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6월 부유물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관문 앞에 스크린을 설치했었습니다. 3월, 4월경에 넘개미를 먼저 사전 준설을 하고 거기에서 다 못한 부분은 여기 배수관문에 그 포크레인을 상시 배치를 해서 무안군은 또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심사를 거쳐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여행사에게 지불한 위약금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여건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와 해당 여행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당초 5월 9일부터 9박 11일 일정의 공무상 해외 연수를 추진했었습니다. 27명이 갈 예정이었는데 일정과 인원수 변경 등을 거치다 결국 4월 5일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목포 시내버스 파업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말에도 그 태원여객에서 그 파업을 하고 또 그 버스 운행을 못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해외 연수는 갈 수 없다 그렇게 취소를. 목포시의회는 여행사와 해외 연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도 연수를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위약금은 1,6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구두로 계약하기로 한 것도 계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목포시 의회의 설명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을 하고. 하지만 경찰은 목포시 의회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급한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 입장은 목포시 의회와 다릅니다. 계약서를 목포시 의회에 줬는데 일정과 인원수 변경 등을 이유로 목포시 의회가 계약서를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연수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저는 건네드렸는데 상대방에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분들이 정리를 다시 계속 하다 보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고요. 수십 번입니다. 위약금 액수도 논란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여행사에 지불한 위약금은 항공료의 25%인 1,600여만 원. 통상적으로 항공사를 통해 발권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목포시 의회만을 위한 단독 상품이었기 때문에 특별여건을 목포시 의회에 설명을 했었고 해외 연수가 취소되면서 정상적으로 위약금 청구를 했다는 입장. 하지만 목포시 의회는 특별여건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행사 측과 민사 재판을 피하기 위해 여행사의 주장대로 위약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있고 그다음에 그 비용에 관련된 또 재판 관련이 있으면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나서서 목포시 의회 해외 연수 취소 위약금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에 입국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가운데 47명이 이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남에서는 1,61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는데 이 가운데 7개 시군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되지 않은 베트남과 필리핀 입국 근로자 47명이 이탈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가 이탈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각 시군의 관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교직원 관사가 부족한 가운데 시설도 열악해 농어촌 교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남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1,971동, 5,001세대가 사용하고 있지만 관사 입주 희망자가 5,300명에 달해 대기자만 매년 400명에 이릅니다. 또 에어컨이 없거나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이 낡았고 기존 관사의 50% 정도는 30년 이상 된 곳으로 최근 전남교사 노동조합의 만족도 조사에서 70%가 불만족을 표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1월 50여 년 만에 낡은 건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진 청사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와 생태축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에 지어진 현 청사는 구조안전 C에서 D등급, 내진 설계나 장애인 시설도 없고 유지관리 부담은 가중되는데 청사 공간은 비좁습니다. 순천시는 2020년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을 시작해 설계 공모와 조달청 계약 등을 마쳤고 최근 시공업체도 선정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11월에 시작돼 내후년 말까지 먼저 신청사를 지어 사무실을 옮기고 이후 2026년 말까지 현 청사를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중앙공원을 조성합니다. 또 원도심 우수 저류 시설의 지상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이 될 시청 옆 문화스테이션 조성 공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구상은 순천의 아름다운 길, 순천의로라는 주제로 순천시가 지향하는 생태축을 도심까지 연결하는 산책로 이상의 공간과 기능을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청사 1층은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와 민원실 등 대부분 개방된 공간으로 중앙공원과 6개 중정으로 이어집니다. 3층 높이의 외부 보행 공간인 순천 지평은 또 다른 시선으로 원도심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 시청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지역 그 원도심의 그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으로서 전체 그 8개 분산된 저희 순천시 외청이 한꺼번에 그 집중됨으로 해서 순천시 원도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2,165억 원, 문화스테이션 공사에는 295억 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순천시는 또 시청 건너편 원도심 공동화 지역에 483억 원을 들여 15,000여 제곱미터의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옥천과 동천을 통해 순천 원도심을 순천만 생태축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다만 최근 시의회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등 2억 원의 예산이 삭감돼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의 자연을 담은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하나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며 4연승, 두산을 제치고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아는 이제 40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 결과 그리고 잔여 경기 일정에 따라 가을 야구 향방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1대0 살아는 판승부가 이어지던 5회, 박찬호 선수가 도루에 이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센스 있는 주루로 추가점을 만들고 1대2로 바짝 쫓긴 7회에는 팀 내 맏형 최용 선수가 승부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쾌조의 4연승 행진으로 52승 2무 50패, 다시 5할 승리를 돌파했습니다. 두산과 순위를 맞바꾸면서 5위로 뛰어올랐고 4위 NC에는 2게임 차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산체스와 양현종 두 선발 투수가 이번 연승 기간에 제 몫을 해줬고 타선 역시 팀의 중심 타자, 고참 선수들이 꼭 필요한 때 한 방씩을 때려내는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기아에게는 이제 4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0포인트인 32경기가 1위부터 4위 상위팀, 그리고 두산과의 맞대결입니다. 순위 다툼이 막판지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객관적인 전력도 강하다는 점, 그리고 산체스의 부상 이탈 등으로 선발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팀과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가을 야구, 나아가서 3위 이상의 성적표를 받기 위해선 NC 두산전은 물론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 성적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잔여 경기 일정도 부담입니다. 비로 인해 취소된 경기가 기아가 18경기로 가장 많고 자칫하면 더블헤더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체력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에는 선두 LG에게 싹쓸이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4위 NC, 주 후반에는 3위까지 내려앉은 SSG와 3연전을 치르는데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 전남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올해는 단체전 금메달까지 노리고 있는 전남도청 펜싱팀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쉴 새 없이 빠른 풋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있는 전남도청 펜싱팀입니다. 선수들은 보호구를 입고 서로의 공격을 받아주는가 하면 실전 같은 연습 경기로 서로의 칼을 계속 부딪히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마치 외나무 다리 같은 이 좁은 피스트에서 서로에게 검을 겨누며 훈련을 이어갑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최지는 전라남도.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경기기에 선수들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남에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작년이랑 다르게 더 힘을 입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이 익숙하다는 장점도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남에서 하니까 시드를 받고 8강서부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청 펜싱팀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개인전에서만 금메달을 획득했었는데요.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목표는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입니다. 저희가 펜싱부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전국 규모 단체전 대회에서 계속 메달을 따왔던 전남도청 펜싱팀.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펜싱 명가의 명성을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전남 파이팅!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제8회 전국 실업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전남도청 스쿼시팀이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양현수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고 김다정 선수는 개인 플레이트 경기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청 스쿼시팀은 제104회 전국체전에 전남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경기 침체와 전복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와 전복 소비 운동 등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완도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한 가구당 전복 1kg을 9회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군민동참 119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또 9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다른 크기의 전복에 비해 적체되어 있는 전복 11미부터 13미를 판매하기 위해 전복 생산 어가 돕기 판촉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목포의 관광 자원 홍보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5일에서 27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3 한국주간 행사에 참가해서 목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김스낵과 김부각, 김자반 등 수출용 김 상품을 홍보했습니다. 강진구는 장기 체류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숙박 공간인 오소스테이 운영에 나섰습니다. 강진읍 동성리에 2층 규모로 조성된 오소스테이는 일과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객실과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객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규모 회의실과 공유 주방,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달맞이 쌀을 전국 으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 가공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생산시설 노후화로 달맞이 쌀이 품종 순도 저하, 이물 발생 등의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색채 선별기 등 오래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브랜드 육성 등 다양한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청소년 누림문화센터가 개관 2년 만에 누적 이용객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무료로 이용하는 해남 청소년 누림문화센터는 댄스 연습 공간과 악기 녹음 시설, 개인 연습실과 밴드 합주실과 북카페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 평균 이용자는 2,100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등 전국 18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자원보존 운영에 대해서도 공익지불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에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가운데 하나로 국가 등 중요 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인구 감소로 관리 비용이 높아지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남 지역 배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배 가입 대상 면적 2,400헥타르 가운데 90%가 보험에 가입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6% 높은 수치입니다. 배 보험 가입자는 저온 피해와 태풍 등에 따른 낙과 나무 찢어짐 등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조사 심사 체계를 수요자인 신고인 중심으로 개선하고 진상규명에 속도를 냅니다. 전라남도는 신고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접수나 조사, 심사 현황을 문자로 안내하고 신고 사례별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실무위원회 차원의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신고 건수는 7,039건에 달합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마을 공동체 영상기록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마을 명소, 독특한 지역 문화, 생태 인물 등 마을의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마을 공동체 활용, 마을의 역사와 문화, 사람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해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20, 많게는 15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15m/s 내외로 우산을 들고 있기가 힘들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밤 열대야를 보이며 아침엔 지금 우리 지역 26도로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와 영암은 26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목포 29도, 영암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 진도와 완도 26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소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2시 29분입니다. 우리 지역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 흐린 후 토요일과 일요일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시선? 지루하지 않아? 이분 봤어요?
오, 토트넘. 재밌는 건 공유. 내 방식대로 재밌게. 틱톡에서 시작해봐. 또 한 번 메인스트림답게. 더 뉴 소렌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누구나 따라오게 될 길로. 더 메인스트림. 더 뉴 소렌토. Kia, movement that inspires. 100세 시대인데 임플란트 수명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타카스. 민준아, 우리 집 TV 속에 사람이 살고 있나 봐. 엄마만 있을 땐 엄마가 가고 싶은 유럽 여행 콘텐츠가. 아, 여기까지 봤지. 진짜네? 아빠만 있을 땐 아빠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내가 오면 가장 좋아하는 직구가 나오잖아. AI2 미디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AI 미디어. AI BTV가 우리 집에 산다. SK 브로드밴드. 아침에 출근하는 게 난지 침대인지. 아이 언제까지 피로를 데리고 다닐 거야? 액티넘 몰라? 풀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에 액티넘.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